강의 편하게 들으시고요. 강의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께서 우리 기초교재 있잖아요. 이 기초교재를 편하게 봐보세요. 제가 기초교재를 여러분께서 충분히 혼자 볼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을 썼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기초교재를 한번 쑥 편하게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약의 성립의 문제를 공부한다라고 했죠. 계약의 성립의 문제를 공부하는데 계약의 성립 문제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우리는 계약을 공부하는 거니까 계약의 종류, 어떤 종류의 계약이 있는지 계약의 종류 문제도 공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약의 종류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종류 문제. 그렇다면 이 계약의 종류 문제가 있잖아요. 계약의 종류에서 첫 번째 쌍무계약이라는 게 있고요. 편무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가볍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약인데 앞에 보니까 쌍무란 말이 붙어 있고요. 여기는 편무란 말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서 무라고 하는 것은 채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쌍이라는 것은 쌍방이죠. 쌍방. 쌍방 모두 다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게 뭐죠? 쌍무계약이죠. 편이 뭐죠? 한쪽만 있다 그 말이잖아요. 편부, 편모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걸 편무계약이다라고 하죠. 그렇죠? 간단하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갑이 있어요. 자, 을과 만나서 팔고 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청약과 승낙합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갑, 을에게 소유권 넘겨줘야 되겠죠.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의무, 채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 대금을 지급해줘야 되겠죠. 대금을 지급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채무가 있네요. 그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갑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을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서로 대가 관계에 있다라고 했어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 넘겨주는 것은 을로부터 돈 받는 대가잖아요.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소유권 넘겨받는 대가, 서로 간의 대가 관계에 있다. 결론적으로 이 매매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쌍방 모두 다 채무를 부담하고 있죠. 갑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을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 채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습니다. 이걸 쌍무계약이다라고 하죠. 따라서 쌍무계약의 가장 대표가 무슨 계약이죠? 매매계약이다라고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 아버지가 있고 여기 아들이 있네요. 아들이 이번에 결혼합니다. 신혼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들이 지금 모아둔 돈이 없어요. 요즘에 서울에서 혼자 정말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장만한다. 거의 불능이죠, 진짜. 그쵸? 그래서 부모가 좀 자식이 안쓰러워서 내가 이 집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 집에서 살아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가를 바꿔주겠어요? 아니면 대가 없이 주겠어요? 제가 예를 말씀드리면 가끔은 대가를 받을 수도 있죠 하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맞아요. 내가 아버지고 네가 아들, 아무리 부자가 아니지만 계산은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고 넘길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도 아무래도 정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상으로 주게 되겠죠. 이걸 우리는 증여한다라고 해요.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증여는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승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준다라고 했을 때 아들이 못 받겠습니다. 저는 저 힘으로 집을 장만해 보겠습니다. 거절해버리면 이건 증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계약입니다. 자, 계약이고요. 이 아버지를 뭐라 하죠?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죠. 이 사람은 받는 사람이니까 숫자를 써야 되겠죠? 수증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증여자하고 수증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 둘 사이에 증여 합의가 됐으니까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겨줘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즉 채무가 있네요. 하지만 이 아들은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고 있죠?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다? 편무계약이 되는 것이죠. 쌍무계약의 가장 대표가 매매고요. 편무계약의 가장 대표가 증여계약이 된다는 사실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이란 게 있잖아요.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가를 받으면 유상이고요. 대가를 안 받으면 무상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해준 게 있으니까 대가를 받는 겁니다. 이게 유상이죠. 해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받습니다. 이게 무상인 겁니다. 그래서 유상계약의 가장 대표 이것도 바로 매매계약이죠. 무상계약의 가장 대표도 마찬가지 증여계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 낙성계약이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물계약이란 게 있고 자, 여기서 차이점은 여기죠. 낙성, 요물.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성립한다 그 말이죠.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한다. 뭐만 있으면 승낙만 있으면. 청하는 게 청약입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자 청하는 게 청약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갑이 있어요.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갑이 을에게 야, 이 집을 내가 너에게 5억 원에 팔게 사라.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청약이죠. 즉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하니까 청약이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을이 알았다 내가 5억에 사겠다. 이게 바로 승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은 시간적 선후에 불과합니다. 먼저 하는 게 청약이고요. 청약을 받은 사람이 행하는 게 승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낙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청약이 있었다. 따라서 청약과 승낙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이 계약을 낙성계약이다라고 합니다. 14가지 계약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14가지 계약 중에서 13가지 계약이 바로 낙성계약입니다. 청약과 승낙 합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낙성계약이 아니라 14가지 계약 중에서 한 가지 뭐가 있냐면 현상광고계약이 있어요. 이 현상광고계약 있죠? 현상광고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이다라고 합니다. 요물계약. 그러면 여기서 요물계약이다 이 말은 청약과 승낙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그 계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현상광고계약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을 거라고요. 그쵸? 경찰서나 파출소 지금 지구대죠. 한번 봐보세요.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길 가다 보면은 파출소가 있잖아요. 지구대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앞에 보면은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현상수배범 이렇게 나와 있죠. 현상금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니까 이 사람 좀 전에 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잡았어요. 뭘 받아요? 현상금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상광고계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상금을 걸고 광고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해본 적이